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연금마케팅부의 이종률입니다. 지난 3월 시장을 돌이켜보면 국내에는 대선이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계속되며 금리 상승 그리고 원자재 값이 급등하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이다가 3주차부터는 이제 일부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되며 선진국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둔화 국면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글로벌 증시 전망에 대해 불안한 모습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3주차부터 이어왔던 반등세가 4월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기대해보며 먼저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최보원 연구원님 모시고 선진국 4월 증시 전망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퇴직연금 고객님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그럼 바로 자료 보시고 4월 선진국 증시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선진국 전략을 담당을 하고 있는 최보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을 주신 대로 미국 주식들을 중심으로 선진국 지수들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들과 함께 좀 살펴보시겠는데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신흥국 주식들보다는 선진국 지수들 위주로 반등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예상보다도 빠르게 회복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오를까?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무래도 양호한 실적에도 워낙 좀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좀 세부적으로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은 이 낙폭이 컸던 만큼 중소형주 위주의 반등이 보여질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크게 낙폭을 보였던 만큼 대형주 위주의 반등 나타나고 있고요. 가치주 대비로도 낙폭 컸던 선장주 위주의 반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빨리 오르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신데요. 아무래도 일본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수출주 비중이 높은 이러한 지수가 이제 대표 지수인 만큼 엔달러 환율이 크게 오른다라는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주들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컸지만 왜 이렇게 안 오를까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존 대비로도 물가 상승 부담이 다른 지역들보다도 높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업종별로도 좀 살펴보시면은 아무래도 연초 대비 낙폭이 컸던 IT 업종 그리고 경기 소비자 업종들이 이번 주에는 상당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유틸리티 업종인데요.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는 이 바이든 정부에서 예산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유틸리티 업종과 관련된 이제 청정, 에너지 관련한 부문이 발표가 되면서 해당 기업들, 기존에는 방어적인 측면만 부각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정책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빠르게 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을 주셨듯이 최근에 미국은 경기가 좀 둔화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단순히 둔화가 되는 게 아니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하지만 이 과거의 침체 기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고용 지표인데요. 미국은 최근에 이 경제 성장 좀 둔화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우려가 반영은 되고 있지만 고용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음용으로 표시된 부문이 이 과거의 침체기인데요. 이러한 시기에는 모두 이 고용이 좀 부진한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상당히 좀 구인 수도, 취업자 수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당 임금 자체도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는 어떻겠냐라는 점일 텐데요. 오른쪽 차트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고용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보다도 월등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과거 평균이
0.33%포인트의 차이였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4%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한동안은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미국 내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실 수가 있는 게 과거와 다르게 좀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최근에 제품 서비스 가격이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 부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게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출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축률이 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건 괜찮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저축률이라는 거는 2020년, 2021년에 미국 내에서도 개인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세제 혜택이 제공이 되었던 반면에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돈을 계속 좀 쓰지 못하니까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저축률이 낮아진 게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고 그리고 고용으로의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표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일자리로 돌아간 것 같은데 이제는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차트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여전히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과거 약 19년의 평균 대비로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회복될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 한번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조금 지겨우실 수 있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한 달 넘게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초반에는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신경 안 쓰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과거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과거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높아졌을 때 지수가 받았던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과거에 무역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와도 비교를 해보면은 연초 그리고 2월 후반부터의 낙폭은 상당히 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은 1940년대 이후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더라도요. 과거의 사례 대비 이번에는 상당히 조정폭이 컸다라는 측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은 나타났지만 여기서 확인을 하실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내일 당장 러시아의 전면전이 중단이 되더라도 몇 가지 변화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아무래도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보니까 공급 부족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의 부담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사실은 워낙 이제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는 좀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러한 지표가 미국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도 좀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3월 FOMC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FOMC 이후에 예상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높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 좋은 게 아니냐? 그런데도 왜 계속 좀 오르냐라고 하면은 1, 2월간은 이러한 지표를 평가하는 방법 자체가 좀 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 2월에는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로 보실 수가 있는 게 최근에는 국가들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러시아와 인도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제휴를 계속 맺었던 국가들인데 최근에는 러시아가 중국과 제휴를 맺고 있고 인도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동맹국 즉 이제 인도 태평양 정책까지도 계속해서 논의를 했던 지역인데 최근에는 약간 중간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눈치 보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국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정부 차원의 투자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발표가 된 미국의 예산안 계획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다시피 기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규제를 하기보다는 이 청정에너지 부문 그리고 인프라 부문을 강화를 하기 위한 계획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시를 2월부터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세 가지 변화가 과거에는 단순히 기업들을 좀 규제를 하고 그리고 공급망 불확실성을 좀 완화를 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자체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BBB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인프라 투자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대립을 하던 상원과 하원이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한 인프라
인프라 법안을 연달아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연두교섭을 통해서 이 반도체를 포함한 자국의 제품 구매 생산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면전이 내일 당장 중단이 되더라도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정책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을 봐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이 전쟁이라는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한 가지의 방향성보다도 이 단계별로 좀 대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3월 중순까지만 해도 현 상황이 좀 장기화되는 시기를 예상을 했는데요. 이러한 시기에는 IT와 금융, 필수 소비자 업종으로 대응이 가능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협의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IT 그리고 금융에 더해서 경기 소비자 업종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IT와 경기 소비자 업종 위주의 빠른 반등세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황이 크게 심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반기 예상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4,760포인트 선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좀 지역별로도 지금부터는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유럽과 일본보다는 미국을 선호를 합니다. 원자재 공급 측면에서도 다른 선진국 대비 영향이 좀 제한적인 국가이고요. 4월에는 아시겠지만 주요 국가들에서 실적 발표가 연달아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미국은 다른 국가들 대비로도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오히려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점 좀 차별화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른 국가들 대비로도 여기서 살펴보시면은 밸류에이션 부담 절대적으로는 높을 수가 있겠지만 이익 추정치 개선이 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 연초 대비로 또 낮아지고 있다라는 측면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간단히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도 원자재 공급 불확실성 반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국가별로 좀 차별화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좀 원유 생산 측면 그리고 천연가스 생산 측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밑에 차트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미국이라고 하는 지역은 원유 생산 측면에서도 천연가스 생산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들보다 양호한 지역입니다. 수출 규모도 탑5 안에 드는 국가이고요. 농산물 가격 측면에서도 살펴보시면 대표적인 농산물인 소맥, 대두, 옥수수 수출 규모 측면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은 미국이 탑 3위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그런 만큼 농산물의 공급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은 좀 제한적인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측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기, 연간 이익 추정치도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도 절대적으로는 높지만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측면에서 좀 보실 수가 있는 게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서는 관련한 좀 ETF들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형 IT 기업들 중에서도 이 배당 매력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이 된 VGT와 같은 ETF를 가장 최선호 ETF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혹시 이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급망 부담 커지는 시기에는 XLF와 같은 대형 금융 ETF로 대응이 가능하시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협상의 기대감 좀 높아지는 경우에는 경기 소비재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PEJ까지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IT 그리고 금융 이 두 가지 그리고 경기 소비자 업종 관련 ETF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ETF들은 최근에 좀 주목을 받는 ETF인 만큼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저희 태진연금 고객님을 위해서 미국 중심으로 한 선진국 전망 감사하겠습니다.